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일본의 여러 가지 소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는 화창하고요. 그러나 조금 화창한데 춥습니다. 상당히 차가워요. 그래서 뭐 5월 달이지만은 화창하지만 춥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러면 오늘은 테마와 같이 일본의 전기차의 몰락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본에서 전기차의 몰락에 관해서 근로계에 의해서 한번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일본의 EV차는 지금 천천히 가속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조금씩은 발전시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각 메이커가. 그렇지만은 아직까지도 하이브리드의 그 영향력이 아주 크고 있습니다. 큽니다. 그래서 2026년 3월 시점에서 신차 판매로서 EV가 BEV 포함해서 PHEV 하에 그러니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포함해서 세아가 약 4.1%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BEV 단가에 과거 최고의 3.1%에서 전년 그냥 작년보다도 조금 올라와 있습니다만은 특히 도요다의 BJ4라고 그러니까 뭐 SUV입니다. BJ4가 조금 호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보조금의 영향이 조금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적인 그루마로서는 도요다의 BJ4 X, 도요다의 정말로 그 SUV형의 EV입니다. 마치에서 여러 가지 거리에서 여러 가지 좀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도요다의 한 대가 지금 그러니까 도요다의 전기차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뭐 몇 년 2030년 뭐까지는 뭐 몇십 대의 전기차를 도입한다는 얘기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러나 이 도요다의 BJ4X가 한 대가 돌아다니는 것이 좀 눈에 띄고요. 그 다음에 닛산의 사쿠라라고 해서 이거는 경차입니다. 경자동차인데 경자동차임에도 불구하고 전기차입니다. 그래서 조금 많이 팔린다고 그래요. 이 닛산의 사쿠라 경자동차 EV가 경자동차이다 보니까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인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좀 눈에 띄는 게 중국의 BYD 차가 중국세로서 오토 3가 새로운 차로 경 EV 차로서 라코라고는 이게 올해에서 상륙 예정으로서 가격 경쟁에서 굉장히 센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그만 차니까 그러니까 일본의 닛산처럼 경자동차처럼 중국도 경자동차 라꼬라는 게올 여름에 상륙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싸니까 많이 팔릴 수도 있습니다. 현재는 정부가 2035년에 신차를 전동차 100%를 2035년까지 전동차 10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조금 더 증가할 예상으로 있습니다만 니혼지와 고속거리와 주된 후와 기니스를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항속거리가 그리고 충전하는데 불안한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하이브리드가 강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디를 여러분들이 가더라도 예를 들어서 설악산이나 뭐 이런 데 가시더라도 한국에서 충전하는 전기차이다 보니까 충전하는 충전 시스템이 없다 보면은 좀 불안하죠. 불안하기 때문에 이런 데를 잘 가지 않고 또 전기차를 사는데 조금 부담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차가 지금까지는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우리 한국 경제에서도 이렇게 전기차가 출시할 일본차 하이브리드 차 이게 뭐냐 하면은 일본의 도요다의 제일 최신형의 뭡니까 프리우스입니다. 프리우스입니다만은 저도 프리우스 이거 바로 뒤에 타입을 타고 있습니다만 이게 지금 최신의 하이브리드의 프리우스입니다. 이것이 가장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도요다의 하이브리드가 많이 팔리는 이유는
뭐랄까 전기차다 보면 그 충전 배터리 충전하는 곳이 그렇게 없죠. 배터리 충전하는 곳이 없다 보니까 뭐 좀 불안한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차를 많이 타고요. 그 다음에 연료비가 가장 뭡니까 쌉니다. 절약이 됩니다. 이 하이브리드 차는 절약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저도 일본에서 오랜 동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하이브리드 차가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유로서는 충전하지도 않아도 되고 물론 화석연료 휘발유 차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주유소가 있기 때문에 주입을 할 수 있고 조금 악셀을 조금 가볍게 누르면은 배터리를 충전하기 때문에 충전한 전기가 또 한 50km 저도 타보니까 한 50km 정도 타면은 충전된 전기로서 계속 달리기 때문에 전기로도 가고 또 화석연료 휘발유 태워서도 갈 수도 있는 일본 현지에서 가장 적당한 차가 하이브리드 차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본에서 전기차가 몰락하는 이유는 기술은 있지만은 아직도 충전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또 멀리 가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한국보다 한 4배 정도 땅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어디를 놀러 가더라도 예를 들어서 편도 100km라고 그러면은 왕복을 한 200km를 타야 되는데 200km를 탈 수 있는 전기차는 그렇게 갔다 오기는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좀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산악 지역이나 이런 데 가다 보면 더 전기가 사용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불안한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 하이브리드 차를 많이 선호하고 있다. 그래서 전기차가 몰락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커다란 이유로서는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뭐냐면은 외국차의 여러 가지 판매 이런 것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서 여러 가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전기차 EV가 뒤처지고 있는 주요한 이유로서는요, 뭐냐면은 2025년에서 2026년 기준으로 EV 시장 점유율이 여전히 1에서 3% 수준으로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1에서 3%면 거의 없다라기보다는 거의 적습니다. 거의 적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13% 정도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일본보다도 10배 이상 전기차를 많이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뭔지 변화하는 데에 대해서 새로운 기술, 변화하는 기술 이런 데에 대해서 잘 따라가지 않는 이 국민성인 것 같습니다. 국민성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전기차에 대한 불안 요소는 항속거리가 짧고 또 자동차가 비쌉니다. 살 때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조금 손님들이 좀 호주머니 생각을 했을 적에 지금 하이브리드 차가 가장 적당하지 않는가 해서 물론 전기차는 달리고 있지만은 선호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차가 일본에서 발달하지 않고 있고 또한 외국에 여러 가지 메이커들이 일본에 상륙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영향도 받고 있고 가장 큰 것은 지금 테슬라는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전기차입니다만은 일본에서 테슬라가 가장 전기차 중에서 많이 눈에 띕니다. 물론 한국에서도 그럴 것 같습니다만은 테슬라는 미국 차죠. 미국에서 들어오고 또 요즘에 들어서 어디 여행을 가든가 어디 도시를 달릴 때 보면은 중국차 BYD가 한두 대 눈에 띕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BYD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기차가 계속 일본에서 밀리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첫 번째, 하이브리드 HEV가 중심 전략으로서 일본 자동차 업계, 특히 도요타, 혼다, 닛산 오랫동안 하이브리드 기술에 집중해 왔습니다. 근데 도요타 프리우스처럼 하이브리드가 성공하면서 기존 엔진 공급망의 노하우, 수익을
보호하려는 혁신자의 딜레마가 작용했습니다. 그렇죠. 여지까지 자동차를 만들면 엔진을 만드는 회사가 따로 부품 공장도 있고 한데 그런 것들 하루아침에 망하게 되니까 도요타에서도 이런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엔진이 가장 비싸죠. 지금은 전기차의 배터리가 가장 비싸다고 하지만은 일반 차, 보통 차로서는 엔진이 가장 비싸죠. 그러나 그 엔진차 회사들을 몇십 년 동안에 키워왔고 보호해 왔습니다. 도요타도.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로 가다 보면은 이행을 하다 보면은 엔진이 필요치 않죠. 그렇기 때문에 엔진 공장이 뭐 도산하거나 망하게 되죠.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하이브리드 차를 전기도 배터리도 쓰고 하이브리드 차는 또 화석 연료 그러니까 휘발유를 태워야 되기 때문에 엔진도 필요로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도요타에서는 하이브리드 차를 가장 세게 밀어붙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로서도 전기차가 발전하지 못하고 몰락하는 커다란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EV 전환이 늦어지면서 중국의 BYD, 미국의 아까 말씀드린 테슬라, 유럽 업체에서 비해 뒤처졌습니다. 최근에 스바루나 혼다 등이 EV 계획을 연기하고 하이브리드에 더욱 투자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도 도요타가 그러니까 규모가 조금 작은 혼다나 뭐 이런 스바루 같은 것도 역시 하이브리드차를 선호하게 되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또 소비자 선호와 실생활의 불편함 점, 가격이 EV가 같은 급 가솔린 하이브리드 차보다 100만 원 이상 비싸고,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하이브리드 차보다 전기차가 100만 원이 비쌉니다. 그리고 보조금이 있긴 합니다. 좀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가 선호하지 않고요. 또한 주행거리와 충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멀리 여행을 하는데 왕복하려면은 여러 가지 거리를 타야 되는데 거리가 조금 짧다 보면은 불안한 요소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랄까 물론 콤비니 편의점 같은 곳에도 전기차를 충전하는 이런 시설이 있습니다만은 거기에서 하려면 뭐 30분이나 40분 뭐 1시간 기다리느니 30분 1시간이면 상당한 거리를 갈 수 있는데 거기에서 또한 뭐랄까 기다려야 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로 하죠.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기는 좋은데 전기차가 가격도 비싸고 충전하는 것도 그렇고 또 항속 거리도 짧고 그 다음에 충전하려면은 3, 40분, 1시간을 기다려야 되니까 뭔가 조금 싫은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은 새로운 기술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이런 생각이 조금 없어요. 일본 국민성은 뭐랄까 도전하는 기술이 없다 그러고 새로운 기술에 도전하는 가는 것이 좀 싫다 하던가 계속 예전에 갖고 있는 기술을 그대로 밀고 나가는 가지고 싶어하는 이런 국민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하나의 커다랗게 작용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전기차가 계속 밀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몰락하는 하나의 커다란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행거리와 충전 범위가 불안하죠. 충전 시간이 깁니다.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길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여러 손님들이 타지 않고요. 인프라 충전기 수가 부족하고 특히 고속가는 지방에서 불편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도 하이브리드를 타고 있습니다만은 불안하기 때문에 뭐랄까 선호하는 그런 것이 조금 더 늦춰지고 있지 않는가 이런 불안 요소로 인해서 전기차 등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존하는 하이브리드 차보다도 좀 밀리는 뭐 이런 것으로서 커다란 원인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전기차가 밀리는 몰락하는 하나의 커다란 원인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면서 그럼 저는 또 다음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 사요나라.